여러분은 평일과 주말에 각각 몇 시에 잠드시나요? 평일에는 출근 때문에 억지로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보충하느라 늦게까지 자는 분들이 많으시죠?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날에는 새벽에 잠들기도 하고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분명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계속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규칙적인 수면은 왜 중요할까요? 성인은 보통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몇 시에 자느냐보다 자신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맞춰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잠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평소에 잠드는데 30분 정도 걸린다면 목표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침대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시계가 있는데 이 생체시계는 빛과 어둠, 식사시간, 활동시간, 그리고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생활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언제 깨어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익히게 됩니다. 반대로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서너 시간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몸은 매주 작은 시차 적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평일과의 기상시간 차이를 한두 시간 정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시간이 계속 불규칙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체감하기 쉬운 것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회의 내용을 놓치거나 방금 확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평소에는 쉽게 처리하던 업무에서도 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와 판단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업무 스트레스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며 잠을 제대로 잔 날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잠이 부족한 날에는 유난히 짜증스럽거나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자극적인 음식이나 단 음식이 더 끌리고 다음 날에는 피곤해서 운동할 의욕이 줄어드는 식으로 생활 패턴이 더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장기간 반복되면 체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우울감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여러 건강 문제의 위험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부족하게 자고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을까요? 주말에 잠을 더 자는 것이 당장의 피로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 동안 부족했던 수면을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평일에 부족하게 자고 주말에 한꺼번에 보충하기보다는 매일 필요한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찍 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흔히 찾게 되는 것이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잠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다만 음식이나 영양제는 수면을 보조할 수는 있어도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고 주변이 어두워질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을 강제로 재우는 성분이라기보다 몸에 밤이 되었다는 신호를 주고 수면과 각성 시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성분에 가깝습니다. 다만 멜라토닌 보충제는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복용하기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도 수면과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이고 견과류와 씨알류, 콩류, 통곡물, 녹색 잎채소 등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보충제가 모든 사람의 불면증을 개선한다고 볼 만큼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제부터 찾기보다는 평소 식사를 통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잠들기 어렵다면 따뜻한 우유나 무가당 요구르트, 바나나, 소량의 견과류처럼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 키위, 타트체리 등이 수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도 있지만 이런 음식 역시 치료제가 아니라 가벼운 보조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을 방해받을 수 있고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으로 자다가 깰 수도 있습니다.
술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수면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자주 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전체적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영양제보다 더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가장 먼저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잠을 설쳤다고 해서 다음날 늦게까지 자면 그날 밤에도 다시 잠이 늦게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침 시간을 억지로 앞당기기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가능한 한 밝은 빛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난 뒤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거나 잠시 밖을 걷는 행동은 생체시계의 아침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밤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나 모니터처럼 밝은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의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은 잘 든다고 느끼더라도 수면이 얕아지거나 중간에 깨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목표 취침 시간 약 8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 카페인이 든 차를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밤 11시에 자고 싶다면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식입니다. 낮 동안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운동 시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도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다면 늦은 오후에 낮잠은 피하고 꼭 필요할 때는 오후 이른 시간에 20분 정도로 짧게 자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침대에서 업무를 하거나 영상을 오래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공간보다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계속 억지로 누워있기보다는 잠시 일어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문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발생하고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술이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수면 클리닉이나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남는 시간에 하는 휴식이 아니라 다음 날의 집중력과 감정, 그리고 몸의 회복 상태를 결정하는 하루 일정의 한 부분입니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수면 관리는 무조건 일찍 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일찍 자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필요한 수면 시간을 조금씩 일정하게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제 영상이 당신의 편안한 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